Chào mừng các bạn đến với chương trình học tiếng Việt cùng cô 빛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 홍빛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 단어를 공부하는 영상이에요. 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이 단어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지금 강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초급과 중급 단어를 같이 다루도록 할 거예요. 뭐 단어 혼자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 혼자도 단어 공부 잘한다. 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단어가 오늘 막 10개를 공부하고 다음날 막 8개 까먹고 그 다음날 막 다 까먹고 네, 이러한 악순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단어를 공부할 때 베트남어는 이제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그 단어를 구성하는 이제 요소들이 한자어라면은 그 단어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한자어를 바탕으로 다른 단어를 늘리게 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공부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단어도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좋은 의견 있으면 저한테 같이 나누면은 더 발전하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할 이 초급 단어들은 책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좋은 책을 활용해 봤어요. 자, 그래서 진티푸엉 선생님이라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책을 쓰시고 제가 감수를 본 책 나의 베트남어 첫 단어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공부할 것인데 총 25개 단어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단어들을 미리 원어민 선생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직업, 학생, nhân viên văn phòng, 회사원, lính cứu hỏa, 소방관, cảnh sát, 경찰, bác sĩ, 의사, diễn viên, 배우, ca sĩ, 가수, tiếp viên hàng không, 비행기 승무원, y tá, 간호사, người làm nghề tự do, 프리랜서, vận động viên, 운동선수, nhà thiết kế, 디자이너, nhân viên bán hàng, 판매원, phiên dịch, 통역가, nhà văn, 작가, giáo viên, 선생님, phát thanh viên, 아나운서, nội trợ, 가정주부, kỹ sư, 기술자, 엔지니어, luật sư, 변호사, công chức, 공무원, phóng viên, 기자,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여행 가이드, đầu bếp, 요리사, biên tập viên, 편집자. 네, 원어민 선생님 녹음 잘 들어보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단어들 25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3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học sinh, nhân viên văn phòng, lính cứu hỏa, 혹은 lính cứu hỏa.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단어가 học sinh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học sinh 이라는 단어는 바로 학생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씩 외우시는데 이 học 자가 배울 학자로 또 공부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sinh 이라는 단어, 이제 역시 한자어로 날 생자인데 역시 뭐 태어나다 할 때도 sinh 되자부터 sinh 자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학생이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대학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sinh 자가 들어가죠. 여기서 나온 지금 học sinh 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야기할 때 học sinh 이라고 하고요. 대학생들은 sinh viên 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싱비엔 같은 경우도 역시 한자어예요. 생원이라는 말인데요. 혹시 생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허생원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우리 과거 시험에 생원시에 급제한 사람들 생원이라고 불렀어서 그 아주 우수한 교육을 이제 받게 되었죠. 과거 시험에 이제 급제한 다음에 우수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날에 그렇게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우수한 교육을 받는 인재들이 바로 싱비엔이 되는 거죠. 베트남에서는 대학생을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생원이라는 말을 그대로 싱비엔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nhân viên văn phòng 인데요. 이제 회사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nhân viên 이라는 단어는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văn phòng 은 바로 사무실이라는 뜻이죠. 사무실 직원이 바로 회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원은 사실은 회사에 다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딱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무 보시는 그런 회사원분들을 nhân viên văn phòng 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nhân viên 이라는 단어만 따로 쓰게 되면은 회사에서 직급을 나눌 때 사원이 계시고, 그 다음에 대리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이렇게 있죠. 사원을 갖다가 nhân viên 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nhân viên 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랑 또 결합을 해서 nhân viên công ty 하면 회사원, 다시 역시 회사원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nhân viên ngân hàng 하면 은행 직원, 이렇게도 사용이 되니까 역시 그렇게 활용되는 단어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는 링크화라는 단어죠. 자, 제가 아까 읽을 때 첫 번째 두 번은 링크화라고 읽고, 뒤에 두 번째 두 번은 링크화라고 읽었는데, 바로 이 으우 발음을 기우라고 읽어도 되고 으우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이제 하노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우라고 읽고요. 이제 하노이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으우라고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이 발음에 맞는 편한 발음으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링이라는 단어가 병사,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으우라는 단어는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어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끼우또이보이라고 합니다. 끼우또이보이 혹은 하노이 발음으로는 끼우또이보이라고 합니다. 이 끼우라는 단어가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구하다 할 때 그 구자고요, 한자어로. 그 다음에 화라는 단어도 역시 한자어인데, 이 화라는 단어는 불화자예요. 그래서 불에서 구해주는 군인이 바로 소방관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씩 분석하니까 소방관 베트남어로 어려운데 소자, 방자, 관자 이런 거 찾아야 되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링크화 혹은 링기화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단어 3개 역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주세요. cảnh sát, cảnh sát, bác sĩ, diễn viên.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cảnh sát. 자, cảnh sát 이라고 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는 công an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ảnh sát, công an 같은 말로 경찰이라는 말이고요. 그 cảnh sát 같은 경우는 경자, 찰자, 한자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자, 뭐 경보하다 이렇게 할 때도 cảnh 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고, 싸자는 찰자거든요. 감찰하다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거 한자어인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안이라는 단어는 역시 공안, 공공의 안전을 지켜주는 우리 중국에서도 경찰을 공안이라고 하죠. 베트남에서도. 그래서 cảnh sát, 경찰이란 말도 쓰고 공안, 공안이라는 말도 사용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뭐 여러분 다 공부를 하셨을 때 바로 외우셨을 것 같은데, 박sĩ. 네, 바로 의사 선생님이죠. 이거를 사실 박사랑 좀 비슷한데요. 베트남에서는 박사 하면은 이제 박시라는 말은 박사가 아니라 의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거 박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 좀 쉽게 외우라고, 의사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박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박시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항상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박시 되려면 박시하다, 네, 박시 되려면 박시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쉽게 더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diễn viên. diễn 이라는 단어가 연기하다 할 때 연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diễn 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연기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vien은 역시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죠. 자, 이렇게 vien이라든지 뒤에 가면 야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은 직업을 만드는 단어들로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해두시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우지 않은 또 다른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도 우리가 vien이나 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업인 단어라는 거를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단어를 보셨는데 vien으로 끝난다? 그러면 일단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iễn viên 하면은 연기를 하는 직원이니까, 연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연기자, 배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ca sĩ, ca sĩ, tiếp viên hàng không, tiếp viên hàng không, y tá, y tá.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어 가시, 네, 바로 가수라는 뜻이죠. 이 가자가 노래 가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나라 국자, 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 하면은 국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애국가처럼요. 베트남에도 물론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시 하면은 노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수가 되겠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의사할 때, 막시 할 때도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단어 tiếp viên hàng không.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tiếp viên 따로 항공 따로 알아두셔도 좋아요. 제가 옆에 뜻을 일단 승무원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승무원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처럼 비행기 승무원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자, 항공 하면 항공이죠. 너무 쉽죠? 항공 하면 항공이에요. 그다음에 띠비엔 하면은 이제 승무원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띠비라는 단어가 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접해서 손님을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띠비엔이죠. 띠비엔 항공, 비행기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에서 일하는 이렇게 손님을 접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풀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단어 이따. 자, 우리 이따는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간호사죠. 사실 이게 발음이 의사랑 더 비슷해요. 그렇죠? 아까 박씨는 뭔가 의사보다는 박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베트남에서는 이 박씨라는 단어가 의사고 이따 의사라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단어는 바로 간호사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같이 외우셔도 돼요. 박씨 이따. 자, 병원에 누구 있어요? 박씨 이따.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진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제가 그 메가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그 재수생 친구들 이제 베트남어 가르치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걸 하면은 웃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얼굴이 싸해지면서 선생님 그거 다시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해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 그 단어로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우리 세 단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Người làm nghề tự do, người làm nghề tự do, vận động viên, vận động viên, nhà thiết kế, nhà thiết kế. 자, 첫 번째 단어 người làm nghề tự do. 이게 굉장히 길어요. 사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를 그대로 쓰죠. 프리랜서라고 쓰지 자유롭게 어떤 업종에 매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설명할 때 쓰지 그 용어는 아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웬만하면 영어보다는 영어를 갖다가 풀이한 베트남어의 용어를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젊은이들은 그냥 영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정식 단어다 하면은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보다는 이게 베트남어로 어쨌든 풀어 있는 단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người làm nghề tự do 하면 우리 tự do가 바로 자유라는 뜻이죠. tự do 하면 자유예요. 자유로운 nghề, 일을 làm 하는 사람,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gười làm nghề 이런 직업을 일하는 사람인데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tự do, 자유로운 형식의 직업이야. 그래서 프리랜서를 người làm nghề tự do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어가 vận động viên 이죠. 자, 지금 우리 vien이라는 단어는 계속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로 sinh viên 네, 나오고 있어요. 뭐 nhân viên 할 때 나오고 있죠. 그래서 vien이라는 단어는 일단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앞에 vận động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vận động 하면은 바로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vận động. 자, 우리 운동할 때 베트남어로는 tập thể dục 혹은 스포츠 같은 경우는 thể thao 라고 하죠. chơi thể thao 이렇게 동사랑 같이 붙이면요. 근데 실제로 운동이라는 한자어가 있긴 있어요. vận động.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 뭐 새마을 운동 이렇게 할 때도 이 vận動이라는 단어가 쓸 수 있어서 우리 뭐 나 운동하러 간다 이렇게 할 때는 베트남 사람들이 vận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 선수라고 해서 이 운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vận động viên 이라고 해요. 이런 게 참 복잡하죠. 뭔가 한자어를 쓰면은 그래 한자어 좋다 이거야.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어를 그대로 쓰는 게 있고 안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고급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는 한자어를 베트남에서는 그런 뜻으로 안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 게 베트남어인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옆으로 이야기가 빠졌는데요. vận động viên 하면은 그래서 운동선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김연아 선수 저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김연아 선수를 베트남어로 얘기하려면 vận động viên 김연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수라는 단어는 vận động viên 말고 cầu thủ 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cầu thủ 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특히는 축구 선수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고 모든 운동 선수를 다 포괄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를 나타내는 단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cầu thủ, vận động viên 둘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nhà thiết kế 라는 단어이죠. 자, 여러분 여기 냐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냐라는 단어는 원래 집이라는 뜻이죠. 집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가라고 하죠. 여러분 이 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뭐 작가, 문학가 이런 것처럼 역시 직업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바로 그래서 이 냐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한 분야나 영역을 나타내는 단어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분야나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냐, 티에 하면은 티에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티에는 한자로 설계입니다. 자, 티에 좀 비슷하지 않나요? 설계. 그래서 냐, 티에 하면은 설계하는 직업이니까 바로 디자인하는 사람, 디자이너, 설계자 맞나요? 네, 디자이너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개 단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nhân viên bán hàng, nhân viên bán hàng, phiên dịch, nhà văn.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어 nhân viên bán hàng. 이 nhân viên 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제가 아까 nhân viên 이라는 단어는 무슨 직원이라는 뜻으로 뒤에 있는 어떤 단어랑 같이 결합을 해서 또 다른 뜻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죠. 자, nhân viên 다음에 bán hàng 하면은 반항을 하는 직원이에요. 이 반항하는 직원이 아니고요. 네, 자꾸 나이가 들어가서 이런 아재 개그가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 네, 제가 꼭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억제해 볼게요. 저의 그 본능을. 자, 만항 할 때 만이라는 단어는 팔다라는 뜻이고 항이라는 단어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상품이라는 뜻이죠. 만항 하면 물건을 팔다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파는 직원이에요. 자, 누굴까요? 판매원. 그렇죠. 여러분 그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판매 이게 캐셔들 이런 분들도 당연히 nhân viên bán hàng 이고 예를 들어 뭐 아우자이 같은 걸 사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파시는 분들도 nhân viên bán hàng 이에요. 혹은 뭐 người bán hàng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직원 혹은 뭐 세일즈맨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nhân viên bán hàng 이란 단어 같이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역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역가가 통직비엔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쓰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베트남 사람들은 피엔직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 피엔직 하면은 통역과 번역을 이렇게 합쳐서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người 피엔직 해도 되고 그냥 피엔직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통역을 얘기할 때 우리도 오늘 통역 누구예요? 오늘 통역가 누구예요? 뭐 통역원 누구예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베트남어에도 통직비엔 하셔도 되고 người phiên 하셔도 되고 phiên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nhà văn. 자, 역시 우리 앞에서 배우는 것처럼 냐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는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죠. 자, van이라는 이제 영역이나 분야에서 이제 이거에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van이라는 단어는 줄여서 이제 줄임말인데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vanhok의 줄임말이에요. vanhok 하면 문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학가가 되겠습니다. 문학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giáo viên, phát thanh viên, nội trợ. 네, 역시 V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 오늘 요거 영상 보시면 V는 그냥 무조건 외우실 것 같은데 자, giáo viên 하면 바로 누구죠? 그렇죠, 선생님이죠. giáo 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가르칠 교자예요. 교원이죠. 선생님을 giáo viên 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조금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죠. 그래서 교수님을 얘기할 때 베트남어로 giáo sư 라는 단어가 있어서 giáo sư 라는 단어가 이제 교수다 이렇게 딱 외우세요. 그래서 혹시 베트남에 이렇게 뭐 어학연수나 이렇게 가시면 그 베트남에서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giáo sư 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베트남에서 giáo sư 라는 단어는 약간 어떤 분야나 어떤 영역에 이렇게 학문 분야에서
권위자 정도의 한두 명의 아주 위대한 학자분들만 자우스라고 하고요. 요즘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보통은 대학교에서 보통 강의하시는 우리의 그런 교수님들 같은 분들은 다 자오비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자오비엔이요. 부를 때는 뭐 더이 혹은 꼬 혹은 더이 자오, 꼬 자오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자오스라고 부르면 굉장히 이렇게 당황스러워하세요. 물론 이제 어떤 이렇게 분야의 뭐 탑 1, 2 해가지고 학자이신 분들한테는 자우스라고 당연히 불러야 되겠지만, 이제 아무나 그냥 갖다가 자우스라고 부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자우스 교수라는 명칭이 베트남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우스, 자오비엔 차이점도 같이 봤고요. 그 다음 단어, 아나운서. 우리는 영어를 그대로 쓰지만 베트남에서는 팟타잉비엔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한자어예요. 팟 한자어, 타잉 한자어, 비엔 한자어. 팟이라는 단어는 발하다. 여러분 혹시 숏팟 혹은 팟치엔 들어보셨어요? 숏팟 하면은 출발하다. 팟치엔 하면 발전하다라는 뜻이죠. 발자예요. 발하는 건데 타잉. 타잉은 성자예요. 소리 성자. 성조를 타잉비오라고 하죠. 그래서 소리를 바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팟타잉비엔, 바로 아나운서가 소리를 내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런 단어들 이렇게 팟 따로, 타잉 따로, 비엔 따로 정리해 놓으면은 이제 나머지 또 다른 상황에서 단어들 가운데 이렇게 결합해서 또 잘 쓸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그 다음 단어 노이쩌. 역시 한자어입니다. 노이자가 안 내자고요. 저자가 돌 조자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돕는 거, 내조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주부를 노이쩌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노이 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하노이 하면은 베트남의 수도를 하노이라고 하죠. 네, 하노이가 강 안쪽에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하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자가 그대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노이쩌 하면은 내조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가정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다음 단어 3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스, 기스, 루어스, 루어스, 꼼즉, 꼼즉. 네, 자, 첫 번째 단어 기스 하면은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자, 엔지니어 기술자 기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역시 재미는 없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핸드폰 쓰시다가 기스 났어요. 기스. 자, 그럼 누구 불러야 돼요? 기스 기술자 불러야 합니다. 네, 안 할게요. 네, 안 하겠습니다. 이게 자괴감이 너무 몰려와요. 특히 이렇게 혼자 야외에서 카메라 켜놓고 앞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민방함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스 하면 이제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스 나면 누굴 불러라? 기스, 기술자를 불러라. 자, 그 다음. 자, 루어스라는 단어. 네, 루어스 하면은 이제 변호사라는 뜻인데요. 이게 루엇이라는 단어가 법률할 때 률자예요. 그래서 법률 관련해서 이렇게 직업을 가지신 분들, 변호사, lawyer. 네, 바로 루어스라고 합니다. 루어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공직. 자, 이런 단어도 한자이기 때문에 외우시기 너무 쉬워요. 공직에서 공직이거든요. 자, 공직자. 누구죠? 공무원이죠. 그래서 공직 하면 공직자,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마지막 4개 단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읽어주세요. phóng viên,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đầu bếp, biên tập viên. 네, 좋습니다. 자, phóng viên 하면은 기자라는 뜻이에요. 역시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 vien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신문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phóng viên 이라고 하지 않고 nhà báo 라고 합니다. nhà báo. 자, 우리 냐라는 단어는 아까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로 공부를 했고, 마오는 신문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nhà báo 하면은 신문 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조금 긴데요.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인데 hướng dẫn 따로, viên 따로, du lịch 따로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 단어를 외우실 수가 있어요. 자, 처음 단어 hướng dẫn 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안내하다라는 뜻인데 이 hướng 자가 방향할 때 향자예요. 어느 방향 할 때 향자. 그 다음에 dẫn 이라는 단어는 그 끌다, 인자거든요. 혹시 견인 들어보셨어요? 네, 자동차 견인구역, 자동차 끌고 가는 거죠. 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ướng dẫn 이라는 단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거를 hướng dẫn 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안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내하는 viên,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느 상황에서 du lịch,
여행하는 상황이죠. 여행에서 손님들을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끌고 방향을 향해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가이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단어 베트남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뜻이 이렇게 좀 타당한 것 같고 그래서 잘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그래서 꼭 여행 관광 이런 관련한 가이드가 아니더라도 안내자를 갖다가 hướng dẫn viên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이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너우백. 자, 너우라는 단어는 머리 숫자예요. 머리두. 자, 우리 머리는 몸의 가장 위에 있고 뭔가 이렇게 선두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죠. 맵 하면은 어느 공간이죠? 그렇죠. 부엌이라는 공간이죠. 자, 그러면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뭔가 머리 같은 그런 느낌? 요리사가 되겠죠. 셰프. 요리사를 너우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어 비엔떡비엔. 자, 비엔떡이라는 단어가 편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디터 분들, 베트남어로 편집하시는 분들이죠. 편집자죠. 그래서 비엔떡 하시는 위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바로 에디터, 편집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총 25개의 단어를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야외에서 찍느라 소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제 죄송하고요. 소음을 최대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들리신다면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배운 25개 단어들을 다시 한번 언어연수인 발음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직업 학생 학생 nhân viên văn phòng 회사원 lính cứu hỏa 소방관 cảnh sát 경찰 bác sĩ 의사 diễn viên 배우 ca sĩ 가수 tiếp viên hàng không 비행기 승무원 y tá 간호사 người làm nghề tự do 프리랜서 vận động viên 운동선수 nhà thiết kế 디자이너 nhân viên bán hàng 판매원 phiên dịch 통역가 nhà văn 작가 giáo viên 선생님 phát thanh viên 아나운서 nội trợ 가정주부 kỹ sư 기술자 엔지니어 luật sư 변호사 công chức 공무원 phóng viên 기자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여행 가이드 đầu bếp 요리사 biên tập viên 편집자.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자, 원어민 선생님 녹음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머리에 이렇게 조금 남아 있으셨나요? 그래서 단어를 재밌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셨으면 영상을 한 3번, 4번 이상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어가 머릿속에 쏙 들어올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초급 단어 첫 번째 시간, 직업 시간은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숫자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ở video tiếp theo nhé.